혹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 식단도 잘 챙기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다리가 점점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요. 계단이 점점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예전보다 의자에서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조용히 해로움을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꼭 뭔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무의식 중에 해롭다고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올바른 선택이라고 굳게 믿으며 저지르는 조용한 실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평생 건강에 좋고 자연스럽고 유익하다고 들어온 과일 섭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일은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노년층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가 별 의심 없이 매주 먹는 일부 과일들은 점차적으로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걷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처럼 광고되는 과일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이동성, 균형 감각, 다리 힘에 해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하고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한때 우리에게 좋았던 음식도 이제는 미묘하게 해로워질 수 있는데 특히 몇몇 종류의 과일이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순해 보이고 맛도 달콤하지만 이 과일들에는 산성 성분, 탄수화물, 그리고 혈당 수치에 영향을 주고 관절 염증을 일으켜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 질문에 답해 주시겠어요? 나쁜 점은 이 손상이 서서히 미묘하게 그리고 전혀 알아차릴 수 없게 진행되어 언젠가 갑자기 종아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허벅지에 지속적인 불편감이 있거나 잠깐 걸었을 뿐인데 무릎이 이상하게 뻣뻣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피해야 할 다리의 장기적 손상, 통증, 약화를 막고 싶다면 특히 주의해야 할 가장 위험한 과일 7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지만 이 과일들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더는 평범하게 과일 바구니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힘을 소중히 여기고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통증 없는 다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몸은 아마 이 알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 잠깐만 멈춰주세요. 건강이 신경 쓰인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도 켜주세요. 여기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 보고 계신다면 혹시 이 영상에 공감한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해주세요. 아니라면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일은 염증 완화 효과로 칭송받지만 사실 노년층에겐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열대, 육즙 가득, 상쾌함은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 덕분에 오랫동안 천연 항염식품으로 주목받아왔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인애플이 염증을 줄인다고 믿지만 노년층에게 조용히 해를 끼치는 범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에 답해주세요. 보세요. 파인애플에는 강한 산과 천연 단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분들은 겉보기만큼 무해하지 않으며 특히 60세를 넘기면 더 그렇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더 약해지고 민감해집니다. 이제는 단분 증가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일은 혈류에 강력한 천연 단분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립니다. 이 급격한 상승은 다리, 발,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순환이 악화되면 다리에 도달하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통증, 피로, 부기입니다. 잠깐만 걸어도 다리에 둔하고 무거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뻣뻣해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도 갑자기 발목이 아파집니다. 또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단맛뿐 아니라 산성도 강합니다. 이 산은 이미 염증이나 관절염이 있다면
관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발목, 엉덩이, 무릎에 이미 타고 있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인애플을 먹은 후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도 받습니다.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다음 사실도 알아두세요. 만약 혈액 희석제를 포함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잘 알려진 효소인 그로멜라인이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약효가 너무 강해지거나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점은 이것입니다. 파인애플은 뚜렷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명확한 신호나 즉각적인 통증이 없습니다. 대신 파인애플은 서서히 스며들어 결국에는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이 과일이 매년 다리 힘의 약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인애플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지속적인 다리 통증이나 원인 모를 부종을 겪고 있다면 소량으로만 섭취해야 합니다. 손상은 미묘하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제 한염 증상이 있다고 알려진 파인애플조차 노화된 다리에 이 정도로 해로울 수 있다면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부드럽고 맛있으며 근육 힘과 칼륨 수치 증가로 유명하지만 어쩌면 속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하여 훌륭한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에너지를 주고 질을 예방하며 근육에 좋다는 얘기가 많죠.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나나에는 자연 당분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바나나를 먹은 직후 혈당 수치가 즉시 상승하고 우리 몸이 인슐린에 저항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그 결과 다리가 고생하게 됩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둔한 통증을 느끼거나 식사 후 다리에 무거움이 느껴지고 종아리가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나나는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체액저류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뻣뻣해지고 발이 붓고 발목이 퉁퉁 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바나나가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먹지만 사실 서서히 힘을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쁜 점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바나나 섭취가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들고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자주 무겁거나 쑤시거나 붓는다면 접시에 올려둔 과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나가 처음 보기에 친근하게 보일지 몰라도 훨씬 더 작고 평범해 보이는 과일조차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근육에 좋다는 인식이 있지만 우리 다음 주인공은 작고 귀엽고 해로워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관절의 화끈거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과즙이 풍부하고 간식으로 먹기 쉬워서 무해해 보입니다. 또한 심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평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층이 포도를 먹을 때 다리 통증이나 뻣뻣함, 염증 등의 가벼운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포도에는 과당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고농도로 축적될 경우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바로 흡수되어 지방과 요산으로 전환됩니다. 간이 이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면 진짜 손상이 시작되고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간헐적으로 화끈거림, 쑤심, 부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은근한 통증은 가벼운 걷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간이 그것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할 때 진짜 손상이 시작됩니다.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에서 심해집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여 간헐적으로 타는 듯한 통증, 욱신거림, 붓기를 유발합니다. 그 은근한 통증 덕분에 가벼운 산책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밤에 엄지발가락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낀 적 있나요? 종아리에 예기치 않은 뻣뻣함이 찾아온 적은요? 사실 한 줌의 포도만으로도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다는 몸속 만성염증을 부추깁니다. 이것 때문에 움직임은 둔해지고 압박감과 뻣뻣함이 늘어납니다. 포도는 특히 과식하기 쉽습니다. 작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집어먹습니다. 금방 두세 컵을 먹게 되고 설탕은 빠르게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건강한 간식처럼 보여도
나이가 들면 모르는 사이에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다리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단맛 뒤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포도를 꾸준히 먹으면서 뻣뻣함과 붓기가 점점 심해진다면 이 연관성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로울 수 있는 맛있는 과일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도 매혹적이고 생기 넘치며 수분 공급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속지 마세요. 겉으론 물처럼 느껴져도 몸속에선 설탕처럼 작용합니다. 바로 수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수박 가볍고 상쾌하며 수분 보충과 여름의 상징입니다. 이 촉촉한 과일이 몰래 당신의 다리를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모든 사람이 수박이 수분 보충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느껴지고 칼로리가 적으며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과일. 하지만 여기엔 비밀이 있습니다. 수박은 매우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탕처럼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잦은 혈당 급등은 특히 노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다리에 상당한 해를 끼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이는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부위에 특히 두드러집니다. 어디냐고요? 종아리, 발목, 무릎입니다. 식사 후 바로 다리에 피로가 느껴질 수 있고 빠른 걸음에는 둔한 통증이 있고 발목 주위에 부종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일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수박은 겉으로는 가볍고 산뜻한 질감이지만 속에서는 매혹적인 함정처럼 다리를 조금씩 지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원하고 맛있기 때문에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씩 많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더 많은 설탕, 더 많은 스트레스, 더 심한 염증이 쌓입니다. 겉보기엔 물을 마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치솟고 혈액순환이 힘들어지며 그 결과로 다리가 고통받게 됩니다. 과연 수박이 노인들의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줄까요? 곧 아니면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움직일 때의 불편함이 조금씩 늘어날까요? 만약 최근에 다리가 더 쉽게 피로해지고 수박을 자주 먹고 있다면 식단을 다시 생각해 볼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과 건강의 대명사로 불리는 과일로 넘어가 봅시다. 주스, 면역력 강화 음료, 아침 식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과일이죠.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관절에 강한 산성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렌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렌지,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들은 밝고 향기로우며 주스, 건강 보조제, 아침 식단에 흔히 등장합니다. 비타민C 덕분에 면역력을 높여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는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상큼한 시트러스 빛깔 이면에는 관절이 싫어하는 산이 숨어 있습니다. 오렌지는 시트러스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게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염증, 뻣뻣함, 관절염 등과 싸우고 있다면 관절에 조용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무릎이 점점 더 뻣뻣해지고 고관절 통증이 오래 지속되며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다리가 불편해지고 움직임이 덜해지거나 부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건강 습관이 오히려 당신이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통증을 유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의 구연산은 위장뿐만 아니라 혈액을 타고 들어가 관절의 섬세한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일의 천연 당분과 결합하면 혈당 변동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전신 염증이 발생합니다. 무릎, 발목, 종아리까지 염증이 확산되면 걸을 때마다 더 무겁고 아픈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오렌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관절이 노화되고 순환이 느려진 노인들에게는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오렌지가 오랫동안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어 자신이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렌지가 반드시 건강을 지켜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다음 과일은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초록색이며 아삭아삭하고 당분도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일에는 밤에 쥐가 나거나 무릎이 뻣뻣해지고 고관절이 쑤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초록 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록 사과는 신선하고 깨끗하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노인분들은 덜 달기 때문에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건강하면서도 당분이 적은 간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초록 사과가 은근히 피로, 뻣뻣함, 그리고 다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위협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산과 숨겨진 천연 당분입니다. 먼저 말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디산이 초록 사과의 새콤한 맛을 만듭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에는 불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벽이 약해지고 말산은 사과 섭취 후 신체에 들어오면 조직, 특히 관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고관절이나 허벅지에 심한 통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발에 은은한 열감이나 무릎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증상들은 점차적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이 축적되어 고통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제 당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녹색 사과는 맛이 붉은 사과만큼 달지 않더라도 여전히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당분은 대사 속도가 느린 노년층의 혈당 변동을 일으킵니다. 종아리의 피로감, 밤에 쥐가 나는 느낌,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녹색 사과가 간식이나 심지어 자기 전에도 생으로 자주 먹히기 때문에 몸에 꾸준히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보기에는 매우 건강하고 순수해 보여도 녹색 사과는 미묘하게 걷기 어렵게 만들고 관절을 뻣뻣하게 하며 나이든 몸의 저녁 시간을 더 뒤숭숭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대지방에서 자란 맛이 진하고 극도로 단 과일은 어떨까요? 사과처럼 흔한 과일이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어떨까요? 바로 진정한 단폭탄, 망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망고는 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우며 거의 사탕과도 같은 느낌을 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여름철에 이 과일을 즐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망고는 관절이 약해지고 다리 통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가장 해로운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고는 풍부한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양의 당분으로 인해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30세 이하의 활발한 사람이라면 이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달라집니다. 이 당분의 급상승은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곧이어 혈당이 떨어지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몸은 발목, 엉덩이, 무릎 주변의 연부 조직 깊숙한 곳에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발가락에 화끈거리는 감각이나 지속적인 대사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그 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신체는 관절 깊숙한 곳, 특히 발목, 엉덩이, 무릎을 둘러싼 연조직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신경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발가락의 화끈거림, 지속적인 저림, 저녁에 발 주위가 붓는 현상, 다리에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망고는 맛이 산뜻하고 상큼해서 중량감이 느껴지지 않아 더 많이 먹게 되기 쉽고 이런 습관은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가볍게 느껴진다고 해도 실제로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설탕이 인체 반응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 통증, 무겁고 느린 걸음, 불안정한 다리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망고를 건강한 간식으로 여기지만 자연산이라고 해서 혈액순환이 약화된 사람이나 노화된 관절에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7가지 과일도 60세 이상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반대로 강하고 튼튼한 다리를 유지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염증을 억제하는 과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치료 효과를 가진 대안을 소개합니다.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할지 알았으니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죠. 신체에 맞는 과일을 섭취하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리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등 작은 과일들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당에 부드럽고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당분이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몸이 더 쉽게 움직이도록 돕고 뻣뻣함을 완화하며 부종을 줄여줍니다. 다음은 체리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체리는 요산 수치를 낮추어 통풍 및 관절통 재발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아픈 관절을 진정시키고 무릎이나 발가락에 타는 듯한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한 줌의 체리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보카도입니다. 네, 아보카도 사실 과일이며 건강한 관절을 위해 최고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내부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해주는 유익한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슐린 조절을 도와주어 혈당 변동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소화가 쉬운 과일을 찾는다면 파파야를 시도해보세요. 이 부드러운 열대 과일에는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노화된 관절에도 부담이 적고 위에도 편안합니다. 또한 배도 기억하세요. 조금의 섬유질이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배는 과도하게 달지 않은 은은한 단맛을 주며 다리를 무리하게 하지 않고도 활력을 제공합니다. 이런 과일들은 당신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지원해줍니다. 불편함이나 부종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체력, 균형, 그리고 안정감을 얻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과일, 현재 내 몸에 맞는 과일을 고르는 것 말이죠. 이러한 신중한 선택을 할 때의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발걸음이 더 단단해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며 아침이 더 산뜻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마디 지혜로운 말과 여러분만을 위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만큼 자신의 미래와 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하기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복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혼자가 아닙니다. 노화는 분명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통증, 뻣뻣함, 그리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서서히 찾아와 때로 내 몸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혜롭고 작은 조정으로도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 한 가지 과일, 그리고 한 번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과일들이 본질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젠 건강에 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해진다는 뜻이니까요. 스스로를 위해 신중하게 먹고 근력과 순환, 관절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게 되면 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적은 통증, 더 큰 유연성, 더 상쾌한 아침, 더 가벼운 발걸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두려움이나 제한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우셨고 어떤 변화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공유할 때 모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건강을 바꿀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1을 아니라면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힘차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두 다리가 언제나 여러분의 독립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